시댁은 어디 있니? 해외에 계세요. 급한 일이 있으셔서. 친정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하리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시댁 전체가 유럽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는 SNS 사진을 확인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간 8천억 빌딩에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신의 서명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서류. 그런데 그 서명 날짜는 할인이 수술대에서 의식을 잃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빗방울이 장례식장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서아리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 접수 데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조문객 명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상주님, 오늘 오실 분들 명단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하리는 명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친정 쪽 지인들과 회사 동료들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댁 분들은 언제 도착하실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리는 휴대폰을 꺼내 시댁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모두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되네요. 하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가니 친정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하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석에는 시댁을 위해 준비한 의자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린은 혼자 절을 올리며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나 봐요.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쪽 친척들과 어머니의 오랜 친구들이 하린을 위로했습니다. 하린아, 시댁은 어디 있니? 고모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해외에 계세요. 급한 일이 있으셔서. 하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아버지 박정호 회장이 유럽 출장 중이라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시댁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화환 하나, 조의금, 봉투 하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박정호 회장 일정이라고 검색하자 최근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유럽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에는 두 사람이 배 위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업로드 시간은 바로 어제 밤이었습니다. 하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리는 부고 문자를 보낸 것이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상주님, 발인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린은 모든 서류에 혼자 서명했습니다. 상주란에는 하린의 이름만 적혔습니다. 협조자 명단도 가족 대표도 모두 하린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발인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린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영구차에 올랐습니다. 뒤따르는 차량에는 친정 쪽 친척들만 타고 있었습니다. 화장터에서도 하린은 혼자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하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유골함을 받아든 하린의 얼굴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옷장과 서랍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하린은 오래된 서류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보험증권, 적금 통장, 그리고 낡은 공증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린은 보험증권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익자 란에 적힌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익자 PK글로벌. 할인이 아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소유한 해외 법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어머니 보험금 수익자가? 할인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 날짜는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는 할인이 맹장염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할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례를 마친 직후였고 할인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내일 시댁에 가서 물어봐야겠어. 할인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시댁이 있는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할인은 택시에서 내려 익숙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복판에 우뚝 솟은 68층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시댁이 소유한 이 건물 최상층에서 할인은 지난 5년간 살았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할인은 출입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삐삐삐. 빨간 불이 깜빡이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상하네. 할인이 다시 한번 카드를 대봤습니다. 같은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가서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카드가 안 되는데요. 확인 좀 해주세요. 경비원이 할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할인이요. 68층 거주자예요. 경비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경비원이 내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68층 서할인 씨가 로비에 계신데.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한이요?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설명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서할인 씨 맞으시죠? 저는 이 건물 관리소장 김 부장입니다. 김 부장이 서류 봉투를 할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68층 거주 권한이 정리되었습니다. 할인이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거주권 정리에 관한 공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할인의 전자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 이런 거 서명한 적 없는데요. 서명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김 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명 날짜는 작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할인이 맹장염 수술을 받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제가 수술 받던 날인데 어떻게 서명을 해요? 전자서명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IP 기록도 다 남아 있어요. 김 부장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명 기록에는 해외 IP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수술받던 날 해외에서 서명했다는 기록이라니. 개인 소지품은 어떻게 하죠? 이미 정리해서 보관 중입니다. 1층 보관함에 있어요. 김 부장이 보관함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할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서명으로. 보관함을 열어보니 옷가지와 화장품, 그리고 몇 개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물건들만 골라서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할인은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려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인이 다른 카드를 내밀었지만 역시 안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할인이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가 모두 정지 상태였습니다.
개인 계좌에만 얼마 안 되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하리는 겨우 하루치 숙박비를 지불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하리는 남편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죄송합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 응답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결혼할 때 작성했던 서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보관함에서 가져온 파일을 뒤지다가 신탁계약서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린의 전자 서명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서명 날짜들을 확인해 보니 모두 하린이 병원에 있던 기간과 겹쳤습니다. 말이 안 돼. 하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전화를 걸어 진료 기록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작년 10월 15일 수술 기록 있죠? 그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술 받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술 받으셨고 그 이후로는 회복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간호사의 대답을 들은 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던 시간에 전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린은 법률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상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재산 관련 분쟁이에요. 위조 서명 의혹도 있고요. 하린은 다음 날을 기다리며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무언가 큰 음모에 휘말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린은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리니 태평양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상담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서아린 씨 맞으시죠? 김 변호사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우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가 하린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 벽에는 각종 표창장과 함께 대기업 로고가 붙은 감사패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린의 눈에 익숙한 로고가 보였습니다. 시댁그룹의 계열사 로고였습니다. 어떤 일로 상담을 신청하셨나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하린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작성한 서류들인데 제가 의식을 잃고 있을 때 전자 서명이 되어 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자 서명 위조 의혹이군요.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죠? 시댁이에요. 박정우 회장 가족입니다. 김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정우 회장이요? 그분이 시아버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 보호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게다가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투가 점점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다시 한번 가족끼리 대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법적 분쟁까지 갈 필요는. 김 변호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린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어요. 하린은 서류를 챙겨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변호사마저 시댁의 편인 것 같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리는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해요. 하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서아린 씨 맞으시죠? 남자가 하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강도윤입니다. 강도윤이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명함에는 개인 변호사 사무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거죠? 하린이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의 말에 하린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기다렸다고요? 네. 당신이 법무법인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위층 변호사가 도움이 되었나요? 도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우 회장 그룹의 내부 사정 말입니다. 저도 그곳 출신이거든요. 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댁 회사에서 일하셨다고요? 법무팀 고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도윤이 주차장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는 이야기하기에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습니다. 하린은 망설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만나야 했습니다. 좋아요. 가죠. 두 사람은 건물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은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인가요? 전자 서명 위조, 계좌 정지, 거주권 박탈.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에요. 하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제가 그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했거든요. 물론 그땐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도윤이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들어있어요. 당신 명의로 만들어진 차명 계약들, 해외 법인 자금 이동 내역, 그리고 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 어머니 보험금 수익자 변경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보험까지요? 네. 당신이 수술받는 동안 모든 서류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당신 동의 없이 말이죠. 하린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주는 거예요? 당신한테 무슨 득이 있나요? 도윤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당했거든요. 내부 비리를 문제 삼았다가 징계 해고당했어요. 이제 복수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하린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료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법정에서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워요. 저와 함께 한다면 가능합니다. 하린이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세요. 그들이 증거인멸을 시작했거든요. 하린은 카페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시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린은 호텔방에서 USB 안의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이 말한 대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린 명의의 차명 계약서, 해외 법인 자금 이동 기록, 그리고
어머니 보험금 관련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할인은 받았습니다. 할인아, 나 김선영이야. 대학 동창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아,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친구 통해서 들었어. 요즘 힘들다면서? 시간 있으면 만나자. 할인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우리 회사로 와. 홍대 근처에 있어. 다음 날 오후 할인은 홍대 입구역 근처 작은 건물을 찾았습니다. 3층에 있는 더 나은 세상 사회적 기업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선영이 문을 열고 할인을 맞았습니다. 오랜만이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 선영이 할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직원 5명이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인이 물었습니다. 여성 창업 지원 사업이야. 정부 지원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 선영이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사실 너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제안?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거야. 창업 교육, 법률 상담, 회계 지원까지 다 해줘. 6개월 과정이고 수강료는 무료야. 할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너 대학 때 경영학과였잖아. 그리고 시댁회사에서 재무일도 도왔다고 들었어. 선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 후 시댁 계열사 재무 관리를 도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참,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 정부 지원 사무 공간도 제공받을 수 있어. 임시로라도 거점이 필요하지 않아? 할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호텔비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신청하고 싶어? 좋아. 서류 작성부터 시작하자. 다음 날부터 할인은 창업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기초, 회계 원리, 사업 계획서, 작성법 등을 배웠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난 다른 수강생들도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여성, 퇴직 후 새 인생을 계획하는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할인은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배운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달 후 할인은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할인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재무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센터에서 받은 작은 사무실에서 할인은 혼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이 없어서 하루 종일 인터넷만 보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할인은 친정집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랍 속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낸 안내문이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작년 10월 16일 할인이 수술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할인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익자 변경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인 신분증과 공증받은 동의서가 필요해요. 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공증 사무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하고요. 할인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머니가 수술받는 할인을 두고 공증 사무소에 갔을 리 없었습니다. 할인은 당시 공증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공증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서할인이라는 사람이 공증받은 기록 있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 후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는데요. 혹시 날짜를 잘못 기억하신 건 아닌가요? 할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증 기록이 없다는 것은 서류가 가짜라는 뜻이었습니다. 할인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새로 발견한 게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도윤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할인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공증 기록이 없다는 건 위조 서류라는 증거예요. 도윤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본격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왔습니다. 할인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할인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할인의 작은 사무실은 이제 15명의 직원이 일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고객 한 명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상담 예약이 한 달 앞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할인이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원래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어요. 회계 담당 한지수가 보고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다들 수고 많았어요. 할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할인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어머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인이 사진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할인 컨설팅 서할인 대표님이시죠? 축하드립니다. 무슨 축하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기관 시범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되셨어요. 내일 발표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여성 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다음 날 시청 대회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와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서할인 대표님, 사업 발표해 주세요. 할인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말을 시작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3년 전 인생 최악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신뢰가 저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할인에게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재기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계시는데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할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할인은 직원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할인이 말했습니다. 모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요. 대표님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처음 회사 시작할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저녁이 되어 할인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회계 장부를 정리하다가 첫 흑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할인이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용 등급 상향 조정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네, 확인됐습니다. 축하드려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함께 준비해온 고발건이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할인은 도윤을 만났습니다.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예비조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할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시댁에서도 눈치챘을 거예요.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겁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요.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 박정호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내사 개시 통보가 왔습니다. 법무 담당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할인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박 회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일단 해외 계좌부터 정리하시죠. 그리고 관련 서류들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편 할인은 언론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제 전문지에서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인터뷰만 진행할 예정이에요.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할인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시댁과의 분쟁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사로 성장하고 싶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할인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할인의 이름이 긍정적인 기사와 함께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댁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이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유명해질수록 그들은 더 초조해집니다. 뭔가 수를 쓸 거예요. 할인은 도윤의 경고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왔고 잃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사무실에서 내려다본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절망적이었던 자신을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할인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지만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몸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검진 결과를 들으러 간 할인에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스트레스성 위염도 심하고요. 치료하면 괜찮아질까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요.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할인에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학부모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인가요? 아이 보호자 동의서 문제로 연락드렸는데요. 다른 보호자분이 이의를 제기하셔서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댁에서 양육권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학교로 갈게요. 할인은 급하게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쪽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문을 보내왔어요. 현재 양육권 분쟁 중이라면서요. 할인이 공문을 확인해 보니 시댁 측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아이는 정상적으로 등하교시키고 급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할인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할인은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한지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할인이 은행에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시댁 측에서 재산 분쟁을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운영자금은 어떻게 해요? 한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개인 계좌로 버텨보죠. 곧 해결될 거예요. 할인이 억지로 침착한 척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전산 시스템에 접근이 안 되었습니다. 서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IT 담당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전산업체에서 확인해 보니 외부에서 불법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IP 추적 결과 대기업 전산실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어요. 하린은 바로 시댁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린이 집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 근처에서 자주 목격되던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하린이 일부러 돌아가는 길로 가보니 그 차도 따라왔습니다. 하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린에게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트너 업체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한지수가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해요? 정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린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댁에서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투자 미팅 약속도 갑자기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로 미루겠다고 하네요. 한지수가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린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공격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정이 미뤄졌어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하린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날 밤 하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도 아이도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사무실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버 백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킹당한 것 같아요. IT 업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자료들이 손상된 건 아니죠? 다행히 별도 백업이 있어서 복구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린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연이은 공격을 받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하린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을 때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악성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성공 신화의 이면 의혹 제기되는 여성 CEO. 기사에는 하린의 건강 상태와 회사 경영에 대한 추측성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린은 기사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상대는 너무 강했고 자신은 너무 약했습니다. 하린이 책상에 머리를 묶고 있을 때 한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잠깐 쉬는 거야. 하린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표님도 사람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한지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린은 한지수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직원들이 퇴근한 후 하린은 혼자 남아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이뤄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하린이 다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격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린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백업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 서버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공격받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IT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린은 양육권 전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임시 보호자 권한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세영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에도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할인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위험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이 상태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은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으로 건강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한지수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락이 끊어졌던 내부 제보자가 다시 연락 왔어요. 정말요? 네, 다른 경로로 연결됐다고 해요. 할인이 도윤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오후에 만난 도윤이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서버 침입 시도 기록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어요. 도윤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불법 접근한 IP가 시댁 계열사 전산실과 연결되어 있어요. 증거가 되나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까지 나오면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할인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더 좋은 소식도 있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부에서 이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개인 분쟁이 아니라 조직적 기업 범죄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할인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같은 날 시댁그룹 본사와 계열사들의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생중계로 보도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할인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시아버지 박정호 회장이 검찰청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시작됐네요.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할인에게 다시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내부 고발로 기업 범죄가 드러났다는 논조로 보도되었습니다. 투자 미팅도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것 같으니 다시 논의해보죠. 투자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해지되었던 파트너 계약도 복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협력하고 싶어요. 파트너사 대표가 연락해 왔습니다. 할인은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조심해야 해요. 도윤이 경고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시댁그룹의 회계 장부에서 대규모 누락 구간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외 계좌 상당수도 동결되었습니다. 할인은 공식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할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협력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할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투명성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할인의 회사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쳤습니다. 신규 고객 문의가 급증했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유명해졌어요. 직원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할인은 이제 개인 분쟁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을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할인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낸 덕분에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죠. 할인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사무실에서 할인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이 보여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할인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할인의 재산권 일부 복원을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어요. 윤세영 변호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장기 심리로 넘어갔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유리해요. 할인이 안도했습니다. 시댁그룹의 핵심 임원들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정우 회장도 구속 수감되었고 시어머니 민지연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대기업 일가의 조직적 범죄가 드러나면서 기업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그 8천억 원짜리 빌딩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할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할인의 회사는 더 큰 사무 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직원 수도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됐어요. 한지수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고요. 할인의 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은 친정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어머니의 유품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입었던 상복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때의 절망적인 기분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할인은 어머니의 오래된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인이 어머니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다른 기업 비리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야 해요. 출국 전 도윤이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할인은 고마운 마음으로 도윤을 배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시댁 이야기보다 할인의 성공 스토리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여성 CEO,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 긍정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할인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용기를 내면 정의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할인의 일상도 평범함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대학 동창 선영이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강해진 것 같아요. 할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성 창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할인이 직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실무 경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봐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저녁에 할인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혼자 치르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할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할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리는 어머니 사진이 들어있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어요. 하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것, 그게 제가 앞으로 할 일이에요. 사건은 개인의 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사회 구조의 문제로 기록되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과 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하리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강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린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로징 멘트.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서아리는 친정 어머니의 장례식을 혼자 치르며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지만 그 절망이 오히려 자신의 진짜 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댁의 치밀한 음모와 배신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 그녀의 용기는 단순한 개인의 복수를 넘어 사회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과 배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하지만 그 상처조차 치유하고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하린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진짜 인생의 시작점이었던 셈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